이런 현상에서 자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비우거나 위험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상당히 이제 심플하게 심플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 쉬운데 이걸 실제 시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렵게 나옵니다. 그거 뭐 복잡하게 나오죠.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림을 좀 크게 보고 그림을 크게 보고 저점이 높아지는지 고점이 낮아지는지 보면서 대응 실정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어 해서 요 전저점 아니 전저점이 아니라 이게 뭐 저점 라인 저점 라인을 쭉 이었는데 고점이 떨어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 라인을 뚫고 내려가더라 이탈하더라 그러면 이건 매도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움직일 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이론을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때쯤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면 이때는 매도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이 대응을 하면서 현재 시장의 좀 상승 찬스를 즐기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뭐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인데 다만 우리가 두려는 것이 이 상승 추세가 어디서 꺾일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금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06년도, 2012년도에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종합주가지수만입니다. 종합주가지수 보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어지럽게 종합주가 보지만 다우 이론에 의해서 좀 적용을 한다면 과열과 분산과 공포, 그다음에 매집 상승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질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거죠. 매도 시점. 그다음에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 라인을 이탈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때는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계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다시 오를 것이다 하는 미련을 갖거나 이러다 오르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 또는 어떤 뭐랄까 이제 주식 손실 났는데 여기서 자를 수 없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좀 이번에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현상이 났을 때는 뒤돌아보지도 말고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지혜를 주는 그런 어떤 영상이 이번에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006년도, 2012년도에 그렇고, 요거는 아마 보니까 여기 때가 2018년도 같아요. 2018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상승 국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하락 국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질 때 언제를 하락 시기로 내가 간주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우 이론을 참조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우 이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좀 말씀드릴 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런 것은 모두 다 이게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식 공부를 하게 되면 뭐 투자 상담사 뭐 1종, 2종 거기에도 뭐 나온 얘기고요. 주식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한테는 다 뭐 어디 책이건 다 나오는 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인데 그런 기초적인 거를 이제 실제 시장에 적용해서 이제 응용을 하도록 해줘야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이 사실 이제 그 지식이 쉽게 말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지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 시장은 그리고 보통 뭐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떤 뭐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해가지고 온갖 법은 많아요. 온갖 법은 많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정통적인 방법으로 과거에 이제 그 오랫동안 시장에서 그 뭐랄까 인정을 받은 그런 이론들을 실제 시장에 어떤 적용을 하는가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가 이제 그런 것이 더 좀 기본기를 닦는 어떤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뭐 그랜빌 법칙이라든가 다우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인터넷을 뒤져보면 뭐 얼마든지 나옵니다. 얼마든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제 영상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론들을 실제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을 배우면 뭐합니까? 실제 적용을 못한다면 그 이론은
상당히 무용지물의 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태권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의 기본이 뭡니까? 정권 찌르기잖아요. 정권 찌르기. 정권 찌르기가 뭐 기초인데 뭐 일장? 태극 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극 일장 그런 것만 배워도 되는 건데 그것만 참 잘 배워도 충분히 이렇게 싸움에서 조금 덜 맞고 남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그거를 제대로 소화는 못하고 지나가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이론들을 좀 더 깊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단계까지 깊이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공부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 말씀 드려서 그랜비레 법칙도 상당히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매수 신호 4가지, 매도 신호 5가지 하면서 뭐 책을 보면은 뭐 배열도 크로스 연관성 8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최근 책이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면 그랜빌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장을 이렇게 관찰했더니 관성의 법칙과 효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관성의 법칙과 효기 현상을 이용해서 매수 신호 4가지, 매도 신호 4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주시장을 이야기할 때 주인과 강아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주인을 맴돌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만든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이럴 때 매수를 하고 이런 매도는 이런 때 매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라. 하는 게 이제 그랜비르인데 그걸 이제 조금 정리하면 이제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매수 신호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는 우리가 다오 이론으로 큰 흐름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흐름 속에서 파도가 이게 치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매수 매도를 할 거냐, 이제 그때는 이제 그랜빌의 매매 법칙으로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세분화돼서 접근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랜빌은 이제 매수 신호가 4가지가 있고, 그랜빌은 또 매도 신호도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첫 번째 매수 신호는 이겁니다.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가격이 이평선을 상향 돌 때 그때가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평선이 있죠. 이평선 여기서 이제 21선을 들었네요. 그래서 21선을 주가가 돌파를 할 때 이때가 매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제 21선이 상향을 하고 있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21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매수 신호다. 매수 신호 두 번째 법칙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불구하고 이평선은 계속 상승 추세더라. 그러면서 다시 반등 나오면 이때가 또 매수 시점이다. 그래서 매수 시점 3가지 경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매수 시점 4번째인데 이거는 좀 저는 초보자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경우인데 뭐냐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이평선과 너무나 많이 이격이 벌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평선의 어떤 이 추세선 쪽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회귀의 성격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매수를 한다. 그래서 매수 신호 4번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매수 신호 4번은 일반 좀 고수들이 아니면 안 했으면 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쪽 상승 추세일 때만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추세선이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선이 하락할 때 쉽게 말하면 다우 이론에서 추세선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때인데 이제 매도 신호 그랜빌의 매도 신호 보면 1번은 이겁니다. 이 추세선을 이탈할 때 그런데 이거는 매도 신호 1번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격선에서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돌아올 때가 이제 그 매도 신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다음에 이평선을 이평선의 하락 중에서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할 때 여기서 돌파를 해서 다시 꺾일 때 이때가 이제 매도 신호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보다는 요걸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군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주가의 모습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 거냐 하실 때 좀 더 세분화한다면 이런 그랜빌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조금
좀 심플화 한다면, 그림을 심플화한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언제 매수하냐 매도할 거냐 이렇게 봐가지고 언제 매수하냐 매도할 거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랜버의 법칙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200이동 평균선을 두 추세선으로 잡았네요. 그래서 200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할 때, 이평선이 상향을 돌파할 때 이때가 매수를 하는 때다. 다음에 2번째 이평선이 상승 추세인데 이평선보다 많이 떨어져서 이게 벌어져서 다시 반등 나올 때 이때가 두 번째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세 번째는 아마 이평선을 지지받고 올라갈 때를 아마 세 번째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것 같고, 네 번째 매수 신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이 하향 추세인데 이평선과 너무 많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흡혈련 본능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법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매도는 이제 1번은 이거죠.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추세선과 너무 많이 이격이 높아졌을 때 그때는 다시 추세선의 그 획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이게 1번이고 1번은 그게 아니군요. 잘못 설명했는데요. 1번은 요거 추세선을 이탈할 때 그때가 1번이고 요게 이제 4번을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겠네요. 이평선보다 상당히 높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 다시 꺾이면 그럴 때 이때를 매도 시점으로 본다. 이게 아마 4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2번 두 번째 법칙은 하향 추세하는 이평선을 돌파를 해서 다시 꺾일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부딪히지만 돌파도 못하고 다시 꺾일 때 이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이런 큰 흐름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서 다우 이론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집, 뭐 분산, 과열,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다우 이론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우 이론에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그랜빌의 어떤 매매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떤 상태인가 파악을 하고 다우 이론에서 파악을 하고 다음에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랜벨의 법칙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런 것은 사실 이게 또 일본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그랜빌의 법칙과 다우 이론은 상당히 유명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평선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격도라고 보죠. 그때는 매도다. 그다음에 이평선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그러면 매수 신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나오고 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주식시장은 바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없는 잔잔한 수영장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언제나 이 출렁거림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시장에서 나는 어떻게 이 파도를 이용해서 움직일 것이냐, 이게 결국 주시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영장과 바다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수영장은 잔잔하지만 바다는 파도라는 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에는 물고기는 없어요. 우리가 먹을 만한 물고기가 없죠. 그렇지만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내려면 물고기라는 이익을 내려면 바다에 가야지만 바다에는 이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내 배, 이렇게 말하면 내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소개드린 것이 두 가지 이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바람을 이용해서 뭡니까 윈도서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또 기술을 익듯이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기술을 익히게 되면 그때 과거에 현대중공업에서 크게 먹었던 같은 그런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것을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동영상을 뭐 10분 제약과 그때 뭡니까 또 하나 시즌이라는 종목을 올려드렸죠. 아마 그때 이후로도 아마 그 종목들이 거의 100% 이상 또는 뭐 200%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200%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거의 금리가 0%라고 합니다. 뭐 세금 떼고 좀 0% 하는데 100% 200%의 수익이라는 것은 진짜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다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제 주변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동아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주시장 바다이다. 주시장 바라면서 주시장에서 바다를 하려면 이제 스킬을 기술 스킬을 익혀야 되는데, 기술 스킬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다오 이론이라는 것과 그랜벨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오 이론과 그랜벨의 법칙만 좀 기억하고 계셔서 어떤 시장에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020년 8월 8일 코스피 지수의 모습은 이렇고 코스닥 지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이 주가가 계속 갈지 어느 선에서 꺾을지는 사실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지만 주가는 과거의 통계치를 봤을 때 이런 흐름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 다우 이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우 이론에 의해서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고 어떤 그러한 특징이 일어났을 때 쉽게 말하면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전저점 라인을 뚫고 내려갈 때 그때는 우리는 추세가 전환됐다 판단해서 주식을 줄여야 되는 일단 기준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의 현재 상승 추세에 충분히 즐기시면 되는 거고, 또 상승 추세 과정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잔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랜빌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작은 파도까지도 타면서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강의는 주가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떨어지도 않는 건다. 다만 그 상승 국면에서만 하는 건데 상승 국면에 대해서 그 여기 보시는 윈도우 표현한 것처럼 파도를 잘 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2주 동안 또 2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2강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실력들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